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밤사이 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요. 조국 전 대표가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242일만 형기의 33%만 채웠는데요. 나오자마자 조국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받았고요.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을 했고, 같이 사면 대상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도 함께 출소 현장에 자리를 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구정환 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글쎄요. 조국 전 대표의 저 주장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6년 동안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본인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본인도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수감 중에 지금 사면 복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정치인 조국은 지난 총선에서 창당 이후에 12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부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면 복권으로 자신의 어떤 죄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하지만 이 조국 사태를 지켜봤던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론이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예. 그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상처를 준 그 자신이 국민에게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제 첫 일성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떳떳한 이 특별 사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좀 아쉬운 첫 일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뜻도 표했고, 본인에게 본인 사면에 대한 비판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본인 혐의 혹은 여러 가지 대법원의 단죄 이후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의 한 인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진행자와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조작된 거다. 정작 조 대표님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다들 아시잖아요. 한밤중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니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조국 전 대표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또 보궐선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나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조작된 거고 무죄라는 입장인지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님도 그런 입장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면을 놓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이 반발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로 억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재심 청구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 여론들이 많죠. 그게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인가요? 대표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석방되시면서도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조국이 억울한 건가 궁금한 게 당연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네. 함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예. 창당하면서부터 바로 선거했죠. 계엄 터졌죠. 그 안에서 한가하게 내 재판이 어떻고 저쩌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한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송의 뭐 진행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이유가 뭐냐면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당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21이 유죄 나왔고 감찰 중단 유죄, 딸 장학금 수사 유죄. 근데 황현필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조국 전 대표가 이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뭘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최고위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 조 전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뭐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뭐 혹시라도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정치 활동을 뭐 곧 재개하지 않겠습니까? 재개를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조 전 대표가 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저는 이 황명필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범 여권에서 봤을 때는 예. 사실상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그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너무 이 검찰권이 남용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비해서 과도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권이 오남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되었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또는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할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쟁의 시점이 됐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라는 말도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받아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완성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시대적 과제로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글쎄 뭐 한가하게 재판 어쩌고 할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12월 16일에 수감이 됐고 그리고 사면이익이 됐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뭔가 본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느 정도 언급은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죠. 정치 이제 복귀하겠다. 공개 행보가 예상된다. 아까 조국 전 대표가 검찰권의 오남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국 전 대표 말고도 사면 대상이 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같이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렸는데 또 오늘 광복절 80주년이기도 하고 일본군 위안 문제 해결의 운동 원칙을 세우고 나아갈 방향 길이 준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윤미향 전 의원도 이제 누군가가 보기에 따라서는 사면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본인이 단죄를 받았던 부분들을 다 그 혐의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원래 애초부터 죄가 없었고 당연히 사면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태도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 어떤 본인이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활동의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숱하게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 난 것도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딸의 유학비를 댔다든지 예. 뭐 아파트 자금 뭐 구입 자금이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할머니에게 뭐 1억 원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 뭐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무혐의가 났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윤미향 전 의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미숙한 부분도 과거에 이제 인정을 했던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사죄, 추가적인 사과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8.15라는 이 날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논란이 있는 광복절 사면 발표 이후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의 사면 이걸 하는데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은 무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일단 짜여진 수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용 전 부원장 조작 기소 희생자다. 성직자 같은 성품을 가졌다라고까지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성직자나 종교인이 금품수수합니까? 그리고 그게
그 말하자면 대장동 그때 그 사건의 그 수혜를 본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눠서 배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용이 갖고 있는 그 자금이 저수지일 것이다라는 예. 그때 보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직자고 종교인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요? 이건 성직자와 종교인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예. 저는 그리고 그분들이 들으면 이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 안 났다고 아직도 무죄라고 하고 이분의 성품상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 나라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 지금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전 놀라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이겁니다. 결국 이번에 조국 그다음에 윤미향 이런 분들 최강욱 이런 분들을 사면한 거는 딱 이유가 하나다. 이런 여론과 국민들의 저항이 있는 분들도 쓱 사면하고 예. 결국에는 이런 충격을 범퍼 혹은 충격 흡수용으로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3.1절에 바로 이제 이화영이라든가 이런 김용들을 사면 물론 이제 김용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서 본인이 나 항소 안 하겠다, 그 대법원에 안 가겠다 하면 형이 확정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공당과 여당으로서 전혀 이거는 해설 안 될 말이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재판이 당시 임기 동안 중지된 것뿐이지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마치 이것을 대통령 무죄를 위한 빌드업처럼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야권의 엄청난 또 국민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가 분석하기로는 이것 자체가 조국, 윤미향 두 사람이 무리한 사면인데 이거는 약점 잡힌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수순이고 이거 증거가 넘쳐서 사면밖에 없다.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이 핵심이고 그 앞에 밑자락을 깐 게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분석이에요? 글쎄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뭐 조국 전 대표나 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것이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나 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어떤 사면이나 뭐 무죄 판결 뭐 이런 부분과 연결지어지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연결된 고리도 없는 것이고 사실 사건도 다 개별적인 사건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이 뭐 내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근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번 사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그냥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사면권이 행사가 된 만큼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또 의견을 주실 그럴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 조국 전 대표 복귀를 했어요. 형기의 33%만 채우고 출소했다. 김용,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였습니다.